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AI 대학원 인공지능 융합학과 박서영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개별 처치 효과 추정을 위한 계층 베이지한 회귀입니다. 개별 처치 효과란 푸시 알림이나 프로모션 같은 처치가 사용자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별 시계열이 짧고 노이즈가 큰 상황에서 계층 베이지한 회귀가 추정을 얼마나 안정화하는지 또 언제 한계를 보이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푸시 알림, 기능 출시, 프로모션 같은 처치는 서비스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전체 평균 효과가 아닌 각 개인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커즐 임팩트류 모형을 사용자 단위로 적용하면 각 사용자의 처치 전 기간이 짧고 행동 시계열 자체의 노이즈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어렵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사용자별 사전 기간 성형 적합의 R제곱이 0.02에서 0.09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개별 시계열만으로 평소 패턴을 안정적으로 학습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사용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계층 베이지한 추정이 언제 독립 추정보다 낮고 반대로 언제 단순한 이중차분보다도 불리해지는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제한 방법은 계층 베이지한 회귀, 즉 HBU입니다. 핵심은 사용자별 회귀 회수를 완전히 따로 추정하지 않고 모집단 수준의 분포로 함께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분 풀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별 차이는 유지하면서도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전체 사용자 집단의 정보를 일부 빌려오는 방식입니다. 처치 전 기간의 모형을 적합하고 처치 후에는 처치가 없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반사실적 결과로 예측해냅니다. 이를 통해 실제 관측된 각각 이 반사실적 결과의 차이를 미루어 보아 IT로 효과를 추정합니다. 또한 아웃컴과 시간을 표준화하였고 관측 분산은 개인별로 두어 노이즈가 큰 사용자의 95% 신용 구간이 과도하게 좁아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모형 명세 강건성입니다. 모형의 가정이 실제 데이터 생성 방식과 맞을 때 또 어긋날 때를 비교했습니다. HBU의 가정과 잘 맞는 성형 추세에서는 독립회귀 대비 RMSE가 44.1% 낮아졌고 커버리지도 0.95로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랜덤워크 레벨에서는 공유할 안정적인 구조가 약해져 이 이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인 추세처럼 실제 패턴이 비성형인 경우에 주기 패턴을 성형 추세로 잘못 공유하면서 독립회기보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즉, 부분 풀링은 올바른 구조를 공유할 때는 이득이지만 잘못된 구조도 함께 공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표본수에 따른 부분 풀링의 이득입니다. 이득은 주로 소포본에서 나타났습니다. N이 30일 때 HBU가 10개 시드 중에서 9개에서 독립필기보다 좋았고 13.4%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N이 커질수록 이 이득은 줄어들었고 N이 500일 때는 약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안정성에서는 HBU가 더 좋았습니다. N이 100에서 시드 간 표준 편차가 HBU는 0.034, 독립필기는 0.086이었습니다. 즉, 부분 풀링은 데이터가 적고 노이즈가 클 때 추정값의 흔들림을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실 데이터 기반 준합성 검증입니다. 모바일 게임 3종 실제 CRUD 데이터를 4시간 단위로 집계하고 사용자를 무작위로 나눈 뒤 처치군에만 알고 있는 효과를 주입하였습니다. 효과 크기는 사전 기간 표준 편차 단위로 넣어 서로 다른 로고 규모에서도 비교가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HBU의 평균 LRMSE가 0.150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중차분 계열은 0.214, 독립폐지는 0.571이었습니다. 특히 독립폐지는 0 예측 기준선보다도 나쁜 경우가 많았습니다. HBU는 독립폐지 대비 중앙값 67%, 이중차분 대비 33%의 오차를 낮췄습니다. 세 번째는 공병량 누설입니다. 공병량 누설은 예측에 사용하면 안 되는 정보가 모형에 들어가 평가 결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는 왜곡 현상입니다. 여기서 아웃컴의 하위 이벤트 수처럼 아웃컴을 구성하는 변수를 공병량으로 넣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평균 LRMSE는 0.147에서 0.026으로 낮아지고 순위 상관도 0.42에서 0.87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치 효과를 잘 추정한 것이 아니라 아웃컴을 거의 다시 복원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R햇 중앙값이 4.3 수준으로 악화되고 다이버스도 대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로그 기반 평가에서는 공병량이 아웃컴의 가상 구성 요소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상 진단입니다. 여기서 사전 사후 드리프트를 보았습니다. 드리프트는 처치 전후의 대조군 활동 분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나타냅니다. C 줄라의 시나리오는 드리프트가 2.49로 가장 컸고 수렴률은 10분의 3으로 낮았으며 커버리지도 0.661로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드리프트가 낮다고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A준은 드리프트가 0.09로 가장 낮았지만 커버리지는 0.754였습니다. 따라서 드리프트는 정밀한 예측 지표라기보다는 값이 클 때 외삽 기반 추정을 조심하라는 경고 신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사용자 단위 시계열에서 계층 베이지한 부분 풀이의 이득과 한계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첫째, HBU의 이득은 조건부입니다. 모형 명세가 실제 데이터 구조와 맞고 또 개별 시계열이 짧거나 노이즈가 큰 상황에서는 이게 개선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명세가 어긋나거나 사전 사후 드리프트가 크면 이득이 사라지거나 이중차분보다도 불리해질 수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드리프트와 MCMC 진단을 함께 보고 필요하면 이중차분과 같은 단순 기준선과 병행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평가 전에 공병량 누설 여부와 효과 크기 단위가 적절한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